3억 5천에 돈이 자녀 명의로 있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 없이.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절세 플랜할 때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증여 플랜은 이렇게 쉽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금과 절세, 상속세, 증여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세금을 왜 고민하게 될까요? 일단은 세금을 내는 그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일까요? 과세 표준에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될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한 게 이제 세금입니다. 그럼 이제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소득세의 경우 최저 6%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의 세금, 반은 세금을 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6%의 세금만 냅니다. 자, 이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게 누구는 6%, 누구는 50%를 왜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풀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절세라는 거는 합법적인 거고, 이제 우리가 탈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세를 하는 것은 세법의 구조를 잘 이용해서 저희의 현실에 맞게 저율의 세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절세의 방법이고요.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절세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10년 후 1,000만 원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또는 대부분 전 세계 국가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디플레이션이 돼서 화폐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미래의 1,000만 원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율이 항상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똑같은 1,000만 원을 지금 내는 거랑 나중에 내는 것도 절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세를 고민하게 되고 저희 같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중에 내는 절세 또는 세율을 낮추는 절세라는 개념을 아셔야만 저희랑 상담할 때 또 고민할 때 절세가 되는 것이죠.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요즘 많더라고요. 자,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다. 증여죠. 증여를 하면 그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까지가 공제가 될까요? 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이제 안 내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 자녀한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돼서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제로죠. 네, 10년이 지났어요. 10살이 돼서 또 2,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한테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제로죠. 그럼 이 친구가 자녀가 20살까지 4,000만 원을 받은 것이죠. 이제 비로소 성년이 됐습니다. 또 증여를 하는데 성년한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5,000을 증여하면 누적해서 9,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이미 증여를 했죠. 그럼 이 자녀가 또 30살이 됐어요. 이제 30년 됐죠. 2,000, 5,000, 9,000에 이제 30살이 돼서 또 10년이 지났을 때 5,000만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얼마일까요?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30살 된 자녀한테 증여를 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증여한 그 돈을 어떻게 운용을 했을까요? 안전자산으로 했다면 은행 이자를 맡겼겠죠. 어떨 땐 3%, 어떨 땐 4%, 그게 복리처럼 불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000, 5,000, 1억 4천을 우리가 총 원금을 증여세 없이 했고, 불어난 금액까지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한 2억 5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돈이 불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라든지 배당 수익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건 증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2억 5천의 돈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1억을 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증여하면 3억 5천의 돈이 자녀 명의로 있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 없이.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절세 플랜할 때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증여 플랜은 이렇게 쉽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떤 부모가 30살이 넘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결혼하면 서울에 지금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싼데 전세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초년생이 전세금이 없겠죠. 그럼 그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3, 4억이란 돈을 증여를 하려니 이제 증여세는 있는 것 같고, 그럼 그때 이제 부랴부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아, 자녀가 결혼하니까 그래도 4억 정도를 이제 주고 싶은데,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세금이 어떻게 되냐. 자, 그때 가서 주려면은 성년이기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1억을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 얼마? 1억까지는 10%, 초과되는 금액 20%. 그리고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절세를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세라는 것은 세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두 번째는 기간을 지금 낼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 세법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절세의 기본입니다. 이제 예시를 들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각 사례별로 그 다음에 어떤 상황별로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세금의 고민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